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의제로 바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요? 아니 관심 없으면 안 되지. 이야기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네. 자, 유시민 작가가 어제 뉴사이킥에 이제 출연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제 비판 담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어떤 우선 겁니까?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브뉴스하고 인터뷰한 부분에서 이제 썩은내, 비린내 이게 굉장히 화제가 있었고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린가 해서 저는 이제 원문을 먼저 찾아 들어봤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 답변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왜 권력이 썩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주정뱅이, 사기꾼, 폭군이 권력을 잡아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비린내, 썩은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윤석열이 입틀막을 하니까 비린내가 난다, 썩은내가 난다는 말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냥 오로지 비린내, 썩은내 이것만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린내가 난다, 썩은내가 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프레이밍을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질문은 그랬어요. 권력은 반드시 썩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를 비유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들어봐도 윤석열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방송을 보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저는 안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오로지 까야 되니까 단어, 가장 자극적인 단어 2개 들고 오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문을 봐도요. 아이 그래도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프레이밍이 그래 잡혀버렸고 이미 욕한 과거에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단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치 양비양시론으로 사람들 몰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그런 언론의 행태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언론들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레거시 언론이 유튜브가 되고 있고 유튜브가 레거시 언론이 되고 있는 굉장히 기괴한 현상을 지금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뭐 이런 방송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저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쓴소리하고 저주는 구분을 해야 돼요. 공격하고 조언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 크는 거 보고 야 이놈의 자식아 커서 뭐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엄마 아직도 그러시긴 합니다만. 엄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별을 해줘야지. 아니 이대로 정계 개편을 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정계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방향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을 해도 이걸 저주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거는 비평가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 아이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유시민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날을 맞아. 아니 그건 MBC한테 이야기해야지. MBC가 뭐 알고 잡았겠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그거 계획하고 나왔겠어요. 오로지 유시민을 까야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까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유시민 작가님을 비판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자기들이 논리적 스텝에 꼬여버렸다고. 지금 그 제가 이야기하는데 거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51분이어가지고 빠르게 얘기하겠다고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더 해도 되죠? 더 해도 돼요. 10분 정도.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네. 말 하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할게요. 저는 마지막 얘기 사회자가 사실은 어제 사회자 질문 여러 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이고 당장 만나야지 이럴 수 있는데 고민한다 그러면
뭐 실제 아직 제안이 안 왔으니까 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든지 생각해 보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네. 단호하게 안 만나. 안 만납니다. 네. 이거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성이 아니고 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근데 그 부분을 느껴졌어요. 거꾸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네. 잠깐만 말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나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럼 만나야죠라고 했으면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말들이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유시민이 정치에 다시 실제 정치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비판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이게 입증이 돼 버려요. 그럴 때 정답은 뭐냐면 그런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 아니에요? 그 정치인의 언어죠. 그렇죠. 사실 정치인의 실제로 언어죠. 아직 네.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단호하게 안 만난다고 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비판할 수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이분은 아무리 평론이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고 전당대회 국면에 어찌 보면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모순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픽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누구를 지지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 사실상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픽했고 나도 그러면 누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당대회 끝나고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도 만나야 된다. 네. 저는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제 그 평론가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성철 평론가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네. 이제 조국 당에 들어가서 뭐 정치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평론가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 뭐 촉법이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는 거고 용역은 뒤에서 뭐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하루에 평론 뭐 시장이라면 모르겠지만 뭐 우리 평론도 어쩌 보면 약간 이것도 뭐 전문 직역 중에 하나예요. 저처럼 뭐 가끔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저기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장성철 보세요. 저도 같이 방송하지만 그 정보가 맞을 경우도 많아요. 틀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당에 한 20, 30년 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평론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그게 뭐 택도 없다. 그거는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시민을 실명을 가지고 하루에 여러 개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시민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사람 실명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비판의 대상이 되듯이 장성철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촉법 평론가란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론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자기가 법을 지키는 행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촉법평론가라는 말 왜 하냐면 자기가 뭔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말하는 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저번 주에 와서 이야기했지만 유시민을 깔려다 보니까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일부 평론가들의 본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까버려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촉법이냐 아니면 용역이냐 이런 식의 구분이 나오는 거 물론 이 워딩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시민도 비평을 받아야 되고 비평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갖는 무게예요. 네. 그리고 유시민을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도 저는 똑같은 무게로 비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자꾸 저기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은 본인에 대한 약간 뭐 변명, 변호 이거였어요. 근데 어제 첫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발언이 톤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뭐 나는 몇 번 안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1년에 5번밖에 안 나고 최근에 나왔다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건 약간 의문현답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발언의 강도라는 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하필이면 전당대회 국면에서 세게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당신이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굉장히 치열하게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면서 네. 왜 더 공격적인 얘기를 대통령 공격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1년에 5번 나오고 최근에 뭐 한 달 동안은 뭐 2번밖에 안 나오고 뭐
여행 갔다 와서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저거 처음에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야 지금 뭐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 무슨 감정 아니면 뭐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가 궁금해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뭐 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뭐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해서는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뭐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또 그 얘기 했던 건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국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가를 하는데 그래서 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57분인데요. 다른 의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시민 작가 얘기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죠, 딱히?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아요.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